안녕하세요, 상꼬미들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데요. 이 추위에 여러분들 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사실 강의 영상을 찍으려고, 네,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 감기가 지금 좀 남았나 봐요. 목이 좀 불편해서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포기를 하고, 어, 이렇게 컴퓨터를 닫으려고 했는데, 이 영상 찍는다고 지금 꽃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인가요? 그 강의 끝나고 이렇게 줌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게 쏙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줌으로 안 할게요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줌 기록이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음, 지금 제가 그 카메라가 병원에 있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줌으로 좀 촬영을 할게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그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덴탈픽 카페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어요. 연말이라서 이 질문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영상으로도 좀 남기려고 합니다. 국가검진 질문이거든요. 이게 연말에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스크 초보실장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올해 국가검진 대상자인데, 국가검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올해 10월에 검진하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이제 진료비를 수납하고 가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국가검진 시기인데 왜 알아서 조회해서 국가검진으로 안 해줬냐? 국가검진을 하면 검진비가 공짜가 아니냐? 그때 했던 거 국가검진으로 바꿔서 변경 처리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매번 오는 환자분들마다 조회해서 해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받거나 하시는 상꼬미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이 질문을 제가 DM으로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래서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이 국가검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반 검진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납을 받았는데, 그걸 환불해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해주시면 되죠. 국가검진으로 돌려서 네, 나무 차에 환불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국가검진일 때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문진표 작성하고 결과지 작성해서 등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불을 받으시려면 환자분이 내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 환자분 오셨을 때 국가검진을 다시 한 번 더 좀 시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검진이라는 걸 환자분이 얘기하지 않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파노라마 촬영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파노라마 촬영비에 대한 거는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검진비에 대해서만 환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검진을 하고 청구를 할 때요. 구강검진, 초, 재 항목을 바꿀 수 있어요. 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청구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초재 진료를 산정을 하잖아요. 그 초재 진료에 보면 아래쪽으로 내리면 국가검진 초, 국가검진 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검진 하러 왔는 날이 초진일 경우에는 국가검진 초,
국가검진 하러 왔는 날이 재진일 경우에는 국가검진 제로 그 항목 설정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노라마를 선택을 하시면 금액이 아마 빠질 거예요. 네, 검진 비용이 빠집니다. 소진료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환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얘기는 드려야죠. 환자분은 그 사진 찍는 거마저도 무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환불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일 때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부분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다. 근데 그날 환자분이 저희한테 국가검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냥 검진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치과에 와서 진행하는 검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행을 했고, 어, 그 과정에서 생긴 파노라마 촬영비에 대한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쨌든 환자분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컴플레인을 한다고 해도 뭐 어떡하겠어요. 환자분도 실수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팩트만 제대로 전달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러면 매번 검진 환자분들한테 국가검진을 조회를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과에 가서 국가검진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검진하러 왔어요가 아니라 저 직장인 국가검진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검진이라는 거는 엄청 그 범주가 넓어요. 내가 무슨 검진하러 온지 모르잖아요. 속에 앉아서 위 검진하러 왔는지 아니면 뭐 암 검진을 하러 왔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인 것처럼 치과도 마찬가지. 치과도 환자분들이 와서 나 여기 지금 뭘 하러 왔어요?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단순히 검진이면 치과 그냥 일반 구강 검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걸 하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검진을 하러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조회를 할 수는 없고요. 환자분한테 물어봐 줄 수는 있죠. 검진하러 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나라에서 진행하는 구강 검진을 하러 오셨어요? 직장인 국가 구강 검진을 하러 오셨나요? 라고 저는 한 번 더 여쭤보거든요. 그랬을 때 환자분이 아니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 입에 충치가 있는지 검사 받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 검진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저 직장에 그 구강검진 안내가 날라와서 그래서 검진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국가구강검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국가구강검진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 있죠. 우리가 공단에 조회해야 되는 거. 그거 환자분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예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첨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공단의 환자분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쳐서 이 사람이 구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니면 이제 국가검진 대상자인지를 조회해 보는 거 그거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동의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흔적이 남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흔적 남지 않을까요? 우리 IP 주소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아무튼 환자분이 나 이거 하러 왔어요라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 조회봐 드릴게요. 대상자가 되는지 라는 얘기를 해서 환자가 구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회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도.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임의로 환자분의 주민번호나 환자분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임의로라는 말을 전 답니다. 임의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거를 하러 왔다라고 해야지만
제가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아, 보안검진 대상자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문진표 출력을 하고 환자분이 문진표 작성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결과지를 저희가 공단에다가 보내거나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환자분들이 온라인으로 문진표 작성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병원에서 그 문진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부가검진 대상자 조회 이거 해가지고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임의로 조회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거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까? 왜 환자는 당연히 국가검진 시기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할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해주면 되고, 사전에 질문을 해서 이 환자가 뭐 하러 왔는지 그 니즈를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 이런 얘기들을 환자가 할까? 저는 어디선가는 이거를 임의로 조회해서 해주는 과한 친절을 베푸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줘.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음, 과한 친절은요. 또 다른 컴플레인을 낳아요. 그래서 제발 병원에 계시는 분들 너무 과한 친절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에서 넘어가는 과한 친절은 어,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문화를 낳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컴플레인이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덜 힘든 환경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국가 검진을 당연히 병원에서 알아서 시행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환자가 내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정확한 니즈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검진하러 왔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환자. 그 진료 후에 환불을 요구할 때, 뭐 요구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로 인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들로 너무 에너지 쏟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결과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한 번 더 내원을 해야 되는 건 어,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현금 결제를 하셨다면 현금으로 다시 네, 환불을 해주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들을 하시길 바랄게요. 검진하러 왔다고 하면 혹시 나라에서 진행해주는 직장인 구원 검진인가요? 나라에서 진행해주는 국가 검진인가요? 라는 것들을 질문을 해서 환자분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한 후에 진료를 하시면 이러한 부분에 생기는 컴플레인은 사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컴플레인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행복한 치과 생활 하세요. 안녕.